형부 실랑이 압록강까지 도망쳤다는 것이오. 예, 거란은 지금 일하면서 다급히 무언가를 전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었지만 거란족들이 형부 실랑의 입을 틀어막더니 다시 거란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현종은 김은부가 필사적으로 거란을 탈출하려다가 도로 거란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은부의 생사가 정말 불확실해졌다는 생각에 원성왕후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원성왕후는 김은부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매일 불당에 들러 무릎이 부러지도록 절을 올리고 있었는데 압록강 이남에 주둔하던 흥화진 군사가 개경으로 가지고 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김은부가 화살촉에 달아서 압록강 이남으로 보낸 서신을 최충이 받아 현종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김은부가 보낸 서신을 보고 현종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게 거란이 서북면 근처 부족들의 반란으로 서북면으로 군사를 대거 보냈기에 고려와 전쟁을 치룰 상황이 아니었다는 소식은 무척 반가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실을 김은부가 고려에 전했다는 걸 야율용서에게 들통이 나는 순간 김은부는 죽임을 당할 게 확실했으니까요. 형부 실랑을 구해낼 방법은 전혀 없는 게요. 현종은 이번에도 강감찬이 묘안을 내어 형부 실랑 김은부를 구해내기를 바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감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강감찬이 김은부를 구할 방법이 없다 말하자 현종이 절망하고 있는 사이에 강감찬의 머릿속으로 번뜩이는 묘안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상폐하, 여진을 이용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과거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오면서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건 여진족들이 중간에서 그 사실을 고했기 때문이었죠. 만약 여진족 놈들만 조용히 있어 주었더라면 거란 놈들은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삼아 이 고려 땅을 넘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여진족들의 가벼운 입을 역으로 이용해봄이 어떠시겠사옵니까? 현종은 학사승지가 여진을 어떻게 이용한단 건지 그 내용이 너무나 궁금하여서 침만 꼴깍 삼긴 채 강감찬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이제부터는 형부 실랑이 거란 놈들에 의해 이미 잔인하게 죽었다고 믿으시옵소서.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명분 삼아 우리 고려를 침공한 것처럼 이제 우리 고려는 황실 가족이자 사신의 비참한 죽음을 명분 삼아 거란을 침공할 것이옵니다. 현종은 가뜩이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흥화진까지 떼어줄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전쟁을 먼저 일으키자는 강감찬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고려는 거란과의 2차 전쟁의 패해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농사마저 흉년이 지고 말아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여도 조달할 식량조차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란을 침공하자는 강감찬의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했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진족들이 거란족들에게 가서 고려가 사신의 죽음을 명분 삼아 전쟁을 준비 중이라 전하게 하는 것이죠. 거란놈들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얼른 김은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우리 고려에 먼저 전할 것이옵니다. 사실 거란은 현재 서북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자 군사 병력을 그리로 보냈기 때문에 고려가 먼저 침공을 해온다고 해도 대적할 만한 군사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내부 반란을 진압하면서 고려를 상대로 전쟁까지 치르게 된다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쪽은 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강감찬의 묘수를 완벽하게 이해한 현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강감찬의 말에 동의했죠. 그럼 개경에 있는 여진족들에게 지금 당장 그리 소문을 내도록 하시오. 그러자 강감찬이 담담한 어조로 말하기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개경에 있는 여진족 상인들은 유유자적한 자들로 거란까지 넘어가는데 수일이 소요될 겁니다. 형부 실랑은 그 전에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거란과 직접 접해 있는 여진족 군사들에게 알려 그들이 기병을 몰고 거란에 가서 직접 이 소식을 알리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현종은 여진족들이 어디에 많이 주둔하는지 강감찬에게 물었고 강감찬은 동북면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학사승지 그대를 동북면행 영병마사로 임명하니 그대는 동북면으로 당장 달려가 여진족들을 이용해 형부 실랑을 구해내도록 하시오. 강감찬은 현종의 명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말을 몰아 동북면으로 행하였고 마치 당장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압록강 이북 방면으로 척후병을 보내어 여진족들을 교란시켰어요. 그렇게 고려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착각한 여진족들은 당장 거란에게 달려가서 고려 황제의 장인이자 사신인 김은부의 죽음을 명분 삼아 고려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잘못된 소식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란 말이오? 송나라와 당하의 사신이 떠날 때까지 김은부를 처단하는 걸 유보했던 야율용서는 이미 김은부가 죽었다고 믿는 고려가 전쟁까지 준비 중이란 소식을 듣자 뒷목이 땡겨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폐하, 아쉽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김은부를 고려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조심성 있는 선택을 해오던 소배합은 고려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김은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고려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은부는 강감찬의 묘수 덕분에 또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여진족이었어요. 거란족으로부터 풀려난 김은부는 고려로 가기 위해 압록강 이남으로 가던 중 김은부가 고려 황제의 장인이자 중요한 사신이란 사실을 알아버린 여진족에게 납치를 당해버린 것인데요. 고려가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인물이라면 납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한 여진족이 몇 달 동안 김은부를 포로로 데리고 있다가 김은부의 설득과 고려의 회유로 인해 결국 김은부를 고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척해져 돌아온 김은부를 보고는 원성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었고 현종 또한 고려를 위해 목숨을 건 김은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3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